약차보감 벌써 이제 4번째가 됐습니다. 얘는 이제 여성들에게 성약이에요. 그래서 혈을 보하는 약이죠. 이게 정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스태미너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임상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약차보감 벌써 이제 4번째가 됐습니다. 지난번 거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첫 번째 이제 나의 음양, 사람의 음양에 대해서 할 때 통통한 사람은 음이고 마른 사람은 이제 양이고, 그리고 열이 있냐 없나를 이제 따질 때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면 열이고, 찬물 먹는 게 이제 불편하거나 물을 잘 안 먹거나 이렇게 꼴짝꼴짝 조금씩 마시면 이것은 열이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우리가 그 차를 하거나 약차를 할 때에는 뚱뚱하냐 말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의 음양에서는 달고 신 거 먹으면 아우 셔하면서 이렇게 되고, 단 거 먹으면 또 살이 찌니까 뚱뚱한 것은 음이고 또 달고 신맛은 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에는 양이 치료가 되고 또 양에는 음으로 균형을 이제 잡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달고 신 게 그리고 맵고 쓴 것을 양으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이에요. 굳이 이 약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일상에서 내가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으면 마른 사람은 양이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도 유자차냐 생강차냐 했을 때 달고 신맛, 유자차가 마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좀 통통한 사람한테는 매운맛에 생강차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위장은 차고 얼굴이나 입 쪽은 뜨겁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을 나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랐냐 뚱뚱하냐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찬 거, 얼굴 뜨거운 거, 위장 찬 거와 상관없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면 열이 있는 거고요. 찬물을 먹기가 힘들면 열이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저처럼 다 생각이 많고 말이 많기 때문에 체열을 이렇게 찍어보면 위쪽은 다 뜨겁고 배 아래로는 이렇게 찬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과 얼굴 홍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증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십전대보탕의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왜 이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약차라는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식품들로 했을 때는 약차가 되지만 저희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탕약이라는 걸 갖고 약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약차는 앞에 약이 들어가지만 차이고요. 이거는 탕약은 약이니까 한약은 전문가들, 우리 같은 한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약차는 차로 댁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끓여 먹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십전대보탕을 준비한 거는, 십전대보탕에는 양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먹어도 크게 문제 없고, 또 이것을 잘 알면 또 양의 기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십전대보탕을 준비했습니다. 십전대보탕에는 그 약재가 몇 가지가 들어갈까요? 1번 10개, 2번 12개, 12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10개거든요. 위에 4줄, 밑에 4줄, 세 번째 2개에서 10개를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전이라는 것을 하고, 사실 여기에 생강하고 대추가 같이 들어가서 총 다려질 때는 12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십전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게 그 10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을 뜻해서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0전이라고 한 것 같고, 이거는 송나라 때인가 정확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화제국방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준도 쓰고 또 뭐도 쓰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전통 찻집에 가면 대추차, 유자차도 있고 그리고 뭐 쌍화탕이랑 십전대보탕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약이고, 유명한 것은 그만큼 또 임상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전은 위에 4줄, 아래에 4줄, 그리고 이 2개를 합쳐서 이제 십전인데, 보면은 위에 4줄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를 따로 위에 4개만 하면 사군자탕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란, 국죽 이런 것처럼 이 사군자는 선비들을 위한 그 양적인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삼도 끓이면 맑게 나오고, 백출, 복령, 감초 이걸 끓이면 약간 맑고 살짝 노란식으로 나올 거예요. 카스보다 훨씬 더 덜하게. 그래서 주로는 탕약도 우리가 색깔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색깔이 이제 진하고 까맣게 나오는 거는 음을 보하는 거고요. 맑은 것은 양을 보여요. 크게 또 양에서 기라는 것이 있고 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는 우리가 저 사람은 기가 세, 기운이 좋아 하는 그 기인데, 기를 보하는 것들은 주로 맑아요. 녹용도 맑고 인삼도 맑고, 혈을 보하는 거는 피처럼, 피가 이렇게 좀 붉고 탁하고 진하잖아요. 피처럼 뭐랄까 이렇게 탁하고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 숙지황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생주황이라는 것을 구중구포 해가지고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캐러멜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귀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건 천궁이고요. 당귀, 천궁 2개를 합치면 아기 낳고 나서 그 불수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이제 부처님 손바닥처럼 해가지고 애도 잘 나오고, 아기 낳고 나서 피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았을 때, 보할 때도 이 당귀천궁을 뭐 5대5로도 쓰고 8대2로도 쓰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제 작약이에요. 얘는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숙지황, 당귀, 천궁, 백작약 4가지를 합쳐서 사물탕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여성들에게 성약이에요. 그래서 혈을 보하는 약이죠. 이걸 끓이면 좀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숙지황처럼 색깔이 텁텁하고. 근데 사실 약초들은 위에 기를 보하는 것들이 비싼 약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기를 보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처방을 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약재를 조금만 넣냐고, 한약이 좀 텁텁하고 좀 걸쭉하고 진해야지 보하는 맛이 있지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런 걸 살짝 넣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 색깔과 그 약초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처방해 주시는 한의사분들을 믿고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사군자탕 4가지와 사물탕 4가지를 합치면 팔물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양과 음을 합친 거죠. 짜장면, 짬뽕을 합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짬짜면처럼 이게 그 팔물탕이 되는 건데, 팔물탕은 기혈을 다 보하기 때문에 뭐 음적인지 양적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도 써도 크게 부작용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팔물탕이 있고, 여기에 얘는 황기거든요. 얘도 하얗죠. 기를 보하는 어떤 뿌리인데, 이것도 기를 보해주고, 얘는 육계예요. 계피보다 조금 더 이제 튼실하고 힘이 커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계피하고 육계가 확 끌어서 몸을 크게 보해준다 해서 이제 십전대보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약차를 하려고 하면 방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방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뭐 인삼의 효능, 백출의 효능, 뭐
복령의 효능,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효능을 공부하는 것을 이제 본초학이라고 하고, 이것 본초들의 몇 개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방제를 만드는 것을 갖다 방제학이라고 하거든요. 쌍화탕도 하나의 방제학에 들어가는 거고, 또 대보탕도, 사물탕도 이렇게 이제 방제에 들어가는데, 보통 방을 할 때는 군신좌사라는 것을 써요. 군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제일 뭔가 이렇게 딱 크게 집중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장군이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삼이 군약이면 이게 이제 열내고 확 이렇게 하니까 옆에 신하를 환기를 하나 두면 이 환기가 또 이것도 기를 끌고 올라가니까 더 기를 밀어주는 것이고, 좌는 이것을 살짝 도와주거나 옆으로 빼주거나를 하는 거고, 사는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게 확 앞으로만 쏠리면 안 되니까 냉면에 약간 겨자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너무 냉면이 찬 것이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막 피로감이 있고 요런 때에는 위에 있는 거, 이 사군자탕에 해당하는 이런 약초에다가 생강하고 대추를 넣어서 이제 끓여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붉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나 이런 데가 이제 좀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또 뭐 안구 건조증이 있고, 그리고 살이 좀 찌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밑에 있는 사물탕 재료에다가 생강하고 대추를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병에 이렇게 좀 앓고 나서 나았거나, 아니면 한동안 너무 막 신경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체중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고 하면 이 십전대보탕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제 끓여서 드시면 더 좋겠고요. 끓이기 뭐 하면 이런 그냥 탕관에다가 우려서 드셔도 어느 정도 맛도 나고 괜찮아요. 그리고 댁에서 드실 때는 이 약초들을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걸 하면 맛도 있고 훨씬 그 풍미도 있고 또 우러나는 것도 잘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삼과 황기같이 뿌리들은 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식물에서는 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만 사람한테 작용할 때는 위로 끌어올려서 기력이 떨어지거나 약하거나 또 이렇게 처지거나 할 때 이 뿌리들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계피처럼 방향성 있는 향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계피 같은 것들은 이제 땀도 내주고 이러니까 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감기처럼 좀 춥고 이럴 때 이 계피를 또 생강, 대추 이렇게 해서 같이 끓여 드시면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도 나면서 순환도 되고, 그리고 계피 자체는 매운맛이니까 체중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고 체지방도 줄이는 작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손발과 또 하복부까지 따뜻하게 하는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뭔가 또 말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저의 이제 배터리를 보해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제가 주로 먹는 거는 여기 놓고 먹는데, 이건 이제 구기자고요. 얘는 이제 산수유예요. 구기자, 산수유 두 개가 합쳐지면 사실 이제 간하고 심장하고를 보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심장은 엔진이고 아래에 있는 간이나 신장이나 이쪽은 배터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는 복분자인데 이거 조금 넣어요. 복분자는 뭐 이렇게 정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스태미너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가 군이 되고 신으로 산수유를 잡고 그 다음에
좌로 복분자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연잎이거든요. 이걸 살짝 넣으면 향기도 나고, 얘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만 가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걸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아래로만 가니까 힘은 생기기는 생기지만 좀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이 연잎이 살짝 위로 이걸 이렇게 끌어 올려주면서 좀 가볍게 그걸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주로 이제 집에 보면 요즘에 유행하기 때문에 구기자나 오미자 이런 거, 그리고 생강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실 수 있고, 또 목련꽃이나 뭐 이런 벚꽃이나 이런 것처럼 매화 같은 꽃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다 조금씩 예전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브랜딩을 할 때 항상 좀 무거운 열매나 이런 것을 해면 거기에 꽃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군신자 사의 느낌으로 이제 꽃들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또 순환도 잘 향들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맛도 좀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꽃들은 꽃만 갖고 이게 많이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꽃은 그 첨가해서 향을 내거나 맛을 내거나 또는 그 부작용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쓰거든요. 뭐 녹차를 할 때 녹차 맛이 조금 안 나면 거기 매화를 몇 송이 넣으면 그렇게 맛 나는 것처럼, 그리고 감잎차 같은 것도 그냥 감잎차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냥 감잎차에다가 예를 들면 목련꽃잎 한두 개를 넣으면 그 맛도 화려해지고 혀에서 이렇게 감칠맛도 나고, 그래서 훨씬 마시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10전 대보탕까지 해가지고 4번의 이제 강의를 했어요. 사실 되게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웨이 소통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좀 제약이 많아요. 같이 이걸 갖고 끓여서 먹어도 보고 맛도 보면서 음향을 좀 판단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어떤 음향들에 대한 질문들도 받으면서 거기서 이 강의가 더 풍성해지고 현실적으로도 일상에서 적용하기 쉽게 많은 예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도 많고 해서 일단 그 약차 보감을 갖다가 요번까지 해서 제가 마치고요. 2부는 다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쌍화탕이나 또 뭐 쌍금탕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별로 해서, 또 증상에 따른 체질과 관련해서 뭐 목에 좋은 거, 뭐 폐에 좋은 거, 아니면 근육이나 허리 아플 때 좋은 거, 뭐 스태미너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이 영상으로 한 이 강의는 다음에 한번 이거 들으신 분들 함께 이렇게 모이도록 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 온라인에서 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맛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친 약차 보감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